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추석 이후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됐습니다. 달라진 점은 4명을 초과해 모일 수 없게 했던 사적 모임 기준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8명까지 가능하도록 된 겁니다. 이를 제외하고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밤 동안 제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시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오는 10일까지 광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사업자와 근로자 전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전체 확진자의 18%인 120여 명이 외국인인데다가 현재도 광산구 외국인 선제검사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광산구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한 19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15명은 외국인입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이나 명부 작성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용직 근무 형태가 많아 재난 문자를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택배 기사님들이나 일반 시민들께 이렇게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길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가 광주시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어제 광주 안디옥교회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난해 말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신축 아파트 입주권에 붙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5억 원 넘게 붙은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9일 일어난 학동 붕괴 참사. 17명 사상이라는 비극이 발생한 이곳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잠시 철거 공사가 중단돼 있지만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은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조합원 분양가는 3억 1,6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웃돈이 5억 원까지 붙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프리미엄? 네, 어느 프리미엄. 정도나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한 거는 누구도 몰라요. 거래한 당사자들끼리만 알지. 네, 추정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학동 4구역에 건설될 아파트 입주권을 사기 위해서는 8억 원이 넘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6월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세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고 영향은 아무 영향 없다고. 가격에? 사고 났다고 해서 매물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해서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거 나오지도 않고. 광주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웃돈을 붙여 입주권을 거래하는 현상은 광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가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55주 연속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갭 투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이제 워낙 아파트 분양 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외부 외진들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됐었고 그런 바람이 불면서 광주도 상장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던 그런 구조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광주에 공급될 아파트 수는 적게는 11만 호에서
많게는 17만 호에 이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 공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파트 가격 거품은 언제 꺼질 것인지 걱정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묘도의 주민들이 광양제철소에서 날아든 쇳가루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올해 초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 지역의 철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발생지 또한 광양산단으로 추정됐습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 묘도의 환경 대기질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철과 아연,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14개 물질과 미세먼지와 탄소 성분 등 대기오염 물질 31개의 대기 중 농도를 측정하는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묘도 지역은 비교군인 율촌과 쌍봉보다 철 성분이 1.2배에서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델링 분석 결과 광양제철소 등 광양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성분은 전남 평균 농도보다 높았는데 광양산단과 여수산단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속였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신감도 더 들고 또 화가 나고 그러죠. 이미 지난 2019년과 올해 초 두 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이 논란이 돼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측정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 그러나 여수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가 아닌 광양에서 발생한 피해라 전라남도가 중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건데 정작 전라남도는 담당 지자체인 여수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주 중 묘도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이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미 없는 방문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반응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기관에서 나서서 후속 대책을 또 만들어줘야죠. 그 보고하고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난 제일 걱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내년쯤 환경보건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당국의 대응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진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1층에 자리한 우리 동네 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와 작업치료사 등 4명의 전문 의료 인력이 왕진과 작업치료 등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건강 돌보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성 높은 의료 활동을 위해 조합원 출자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해남군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후보지는 다음 주 중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지역의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출하가 시작된 이 바나나는 맛과 당도가 뛰어나 올해도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도 좀 하고 또 딴 것 뭐 개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럿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소득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전남 지역 500여 농가에서는 이처럼 바나나와 커피, 파파야 등 115헥타르 규모의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는 물론 재배 면적도 전국 1위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한반도 남쪽인데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적지로 꼽혀
전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는 물론 실증 시험이 가능한 지역이며 국가 큰 시설의 이렇게 분산 배치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꼭 기후변화 대응 센터가 해남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센터 후보 공모에는 경남 고성과 충북 음성, 충남 당진, 전남 해남 등 4곳이 도전한 상태. 농식품부는 오는 15일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건축과 운영 비용 등으로 4천억 원이 100% 국비로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명량대첩 승전지인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군 녹진 관광지 진도타워 1km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는 모두 360억 원을 들여 착공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수면에서 평균 30m 높이에서 운영하는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캐빈 26대가 1시간에 2,000명가량을 태울 수 있고 탑승 시간은 6분 안팎입니다. 70년대 여고 시절을 불러 인기를 얻은 영암 출신 가수 이수미 씨가 어젯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6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수미 씨는 영암에서 태어나 목포여고를 졸업하고 1972년 발매한 여고 시절이 큰 인기를 얻으며 MBC 10대 가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해외에서 대규모로 밀수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 본부 세관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한 16억 원어치의 의약품 300만 정을 판매한 일당 2명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차명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암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무안에서 살해된 3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1일 낮 해남군 영암호의 해암교 상류에서 발견된 여성의 DNA 검사 결과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주 39살 여성 A씨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69살 B씨를 긴급 체포했고 어제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나주배 출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출하될 나주배 물량은 지난해보다는 50% 정도 증가하고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인 2만 1,000톤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